안녕하세요. 민방식을 맡게 된 박상범이라고 합니다. 먼저 민방식의 평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식은 기말고사하고 중간고사로 나눌 거고요. 네, 기말고사하고 중간고사는 각각 40%로 차지합니다. 네, 출석하고 과제는 각각 10%로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석인 경우에는 네, 결석 1회당 1점을 감점하고 네, 지각 3회당 1점을 감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방식 배우기 전에 일단은 먼저 미분 관련 기본 지식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적분 관련 기본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미분 관련 기본 지식하고 적분 관련 기본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분하게 되면 가장 많이 접촉하는 것이 변화율하고 또 함수하고 밀접 관계가 있습니다. 네, 변화율인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나 상태의 변화 정도를 말합니다. 평균 변화율하고 순간 변화율 두 개가 있는데요. 평균 변화율인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함수가 변화한 값을 그 기간으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델타 F 나누기 델타 X로 표현할 수 있는데, 델타 F인 경우에는 함수의 변화값, 즉 X 플러스 델타 X의 함수값 빼기 fx 값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순간 변화율은 델타 X가 무한히 작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무한히 작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극한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의 x 플러스 델타 x 빼기 f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거는 극한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가 0으로 무한히 접근하지만 0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극한값 존재하게 되면 이 극한값을 f'x 또는 df dx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순간 변화율하고 미분이 또 밀접 관계가 있는데요. 네, 미분은 평균 변화율에서 델타 x 0으로 갈 때의 극한값, 즉 다시 놓고 말하면 순간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극한값이만 존재하게 되면 이 극한값을 f'a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값 a에서의 y값 fx의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 계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순간 변화율하고 미분 계수는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의 미분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fx는 x값기 a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극한값 존재할 때를 말합니다. 네, 아래는 도함수가 되겠는데요. 앞에서는 미분하고 미분계수는 어떤 특정한 함수값입니다. 도함수인 경우에는 어떤 함수가 되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정역이 x이며 공역이 y인 함수 y값기 fx가 정역에서 미분 가능할 때, x의 각점 대형 규칙이 f'은 x에서 y로 갈 때, x는 f'x에 대응되는 이런 새로운 함수를 뭐라는가 하면 f'x라고 말합니다. 이 함수를 f'x를 f의 더함수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기호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fy' dy dx ddx fx로 나타냅니다. 즉 f'x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의 극한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fx의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fx를 x에 관해서 미분한다 라고 말하고요. 이것을 미분한 방법을 미분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분법은 정의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사용해서 하려면 일단 우리가 극한을 구할 줄을 알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미분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는 미분을 할 때 이런 미분 법칙을 사용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는 dx c 하게 되면 여기 c가 상수가 됩니다. 상수의 미분은 0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fx에다가 어떤 상수 c를 곱했을 때의 미분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c 곱하기 f'x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상수 보게 되면 상수는 미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다 곱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fx하고 gx의 또 함수의 합이나 또는 차의 미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각 함수의 미분의 합 또는 차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경우에는 또 함수의 곱이 되겠는데요. 또 함수의 곱의 미분일 때는 각각 함수의 미분에 곱하기 다른 함수의
곱에 덧셈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 gx 플러스 fx의 g'x가 되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두 함수의 상이 되겠는데요. 분모로 분수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gx분의 fx 하면 일단 분모의 제곱분의 f'x gx 빼기 fx의 g'x가 됩니다. 6번 같은 경우에는 합성함수의 미분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함수를 접촉할 때는 가장 많은 것이 합성함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미분할 때는 합성함수의 순서가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f가 앞에 있고 g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f가 앞에서 합성되고 g가 뒤에서 합성됩니다. 이럴 때는 순서에 따라가서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의 gx 곱하기 g'x가 됩니다. 7번째인 경우에는 다항함수의 미분이 되겠는데요. x의 n승을 미분하게 되면 n 곱하기 x의 n-1승이 됩니다. 8번째인 경우에는 다항함수하고 어떤 함수의 합성이 되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다항함수가 앞에서 합성되고 fx는 뒤에서 합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항함수 먼저 미분해 주니까 n 곱하기 fx의 n-1승 곱하기 f'의 x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뒤에 있는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칙을 알아본 다음에 이 미분법칙을 사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제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가함수 관련된 미분 되겠는데요. 상가함수는 미분 방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d dx의 sin x, 일단은 상가함수는 6가지가 있죠. 사인 함수가 있고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코탄젠트 함수, 세칸트 함수, 코세칸트 함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의 미분만 알게 되면 아래에 있는 4개 함수는 앞에 배운 미분 법칙에 의해서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9번하고 10번을 증명하기 전에 중요 극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함수인 경우에는 중요 극한 하나가 있는데요. 중요 극한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 이것이 중요 극한인데요. 이 극한값이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극한을 사용하게 되면 사인 함수의 미분하고 코사인 함수의 미분을 각각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인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일단 상가함수의 몇 가지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sin a 빼기 sin b 하는 경우에는 이 값이 이렇게 됩니다. 2배의 코사인 2분의 a 플러스 b 사인 2분의 a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코사인 a 마이너스 코사인 b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2배의 사인 2분의 a 플러스 b 사인 2분의 a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 dx sin x 도함수에 정의해 가지고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sin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sin x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위에 있는 성질용하는 sin a 빼기 sin b가 2배의 코사인의 2분의 a 플러스 b 곱하기 사인의 2분의 a 마이너스 b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사인 하니까 2배의 코사인 2분의
x 플러스 델타 x 플러스 x 하니까 요거는 2x 플러스 델타 x가 되고요. 여기는 사인, 네, 두루 빼니까 2분의 델타 x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네, 여기는 2는 아래로 분모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델타 x, 네, 코사인 x 플러스 2분의 델타 x 사인 2분의 델타 x가 됩니다. 그래서 잘 보게 되면, 네, 분모에 있는 2분의 델타 x하고 사인에 있는 2분의 델타 x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력을 이용하게 되면 이 값이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코사인 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놓고 말하면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래에 있는, 네, 코사인 x의 미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 dx의 코사인 x, 코사인 x 하게 되면, 네, 극한에 의해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네, 델타 x분의 코사인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는데요. 코사인에서 코사인 빼게 되면 위에서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2배의 사인 2분의 a 플러스 b 사인 2분의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게 되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네, 델타 x분의 마이너스 2배의 사인, 네, 둘 더 하니까 2분의 2x 플러스 델타 x 사인 2분의 델타 x가 됩니다. 네, 그러므로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여기 2는 아래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델타 x분의 사인 2분의 델타 x, 여기 사인 x 플러스 2분의 델타 x가 됩니다. 그러므로 2분의 델타 x분의 사인 2분의 델타 x는 중역한에서 1 되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겠습니다. 즉 코사인 x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아래에 있는 탄젠트, 코탄젠트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탄젠트의 미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d dx의 탄젠트 x, 탄젠트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가 됩니다. 네, 그러므로 d dx 분의 코사인 x분의 사인 x로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앞에 있는 미분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네, 이 경우에는, 네, 코사인 x의 제곱 분의, 네, 사인 x 먼저 미분하게 되면 사인 x의 미분, 네, 사인 x의 미분 코사인 x 빼기 사인 x는 그대로 두고 코사인 x를 미분해 줍니다. 여기 리미트가 없네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사인 x 제곱분의 사인 x 미분하게 되면 코사인 x가 되고,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하니까 이거는 코사인 x 제곱 플러스 사인 x 제곱이 됩니다. 네, 즉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1이죠. 그래서 요거는 코사인 x 제곱분의 1이 됩니다. 코사인의 역수는 세칸트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세칸트 제곱의 x가 되겠습니다. 네, 똑같은 방법으로, 네, 코탄젠트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세칸트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네, 아래에는 세칸트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칸트 미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d dx 세칸트 x. 네, 세칸트 x는 이거죠. 코사인 x분의 1입니다.
네, 그래서 정의를 사용해 가지고 네, 코사인 x의 제곱분의 1 미분 코사인 x 빼기 네, 1 곱하기 코사인 x의 미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코사인 x 제곱분의 1은 미분하게 되면 0이죠. 상수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사인 x가 됩니다. 네, 이것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 이거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가 되고 코사인 x분의 1은 세칸트 해서 세칸트 x 곱하기 탄젠트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칸트 x 미분하게 되면 세칸트 x 곱하기 탄젠트 x가 됩니다. 네, 코세칸트인 경우에는 앞에 마이너스의 코세칸트 x 곱하기 코탄젠트 x가 됩니다. 네, 여기서 잘 보시다시피 네, 사인하고 코사인, 탄젠트하고 세칸트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탄젠트 미분하면 세칸트고, 세칸트 미분하면 세칸트 곱하기 탄젠트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사인, 탄젠트, 세칸트인 경우에는 미분의 부호가 다 플러스가 되고요. 코사인, 코탄젠트, 코세칸트인 경우에는 앞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도 네, 잘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래에는 네,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에 관련된 미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함수인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자연 상수 이하고 관련된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네, 여기도 우리가 중요극한이 하나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은 중요극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의 x승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중요극한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극한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경우도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극한을 이용해 가지고 네, 로그 함수의 미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정의에서 d dx의 exponential x는 네, 정의에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exponential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exponential의 x가 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성질에 의해 가지고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거는 exponential의 x에 곱하기 네, 델타 x분의 exponential의 델타 x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네, exponential x는 델타 x와 밀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exponential x에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exponential의 델타 x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극한이 뭐가 될까요? 이것을 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알아보기 위해서 네, 새로운 변수를 도입할 건데요. 여기서 t를 exponential의 델타 x 마이너스 1이라고 두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시다시피 네, 델타 x를 t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x 구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네, 여기 마이너스 1을 네, 왼쪽으로 이항을 해가지고 하면 ln의 1 플러스 t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극한을 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델타 x가 원래는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exponential의 델타 x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것을 t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미트 t가 뭐가 될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t는 exponential의 델타 x가 0으로 가니까 이것도 0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 t가 0으로 갈 때 네, exponential 델타 x 빼기 1은 t가 되죠. t가 되고요. 델타 x는 ln의 1 플러스 t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표현하게 되면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t를 아래로 밑으로 넣고요. 그러면 이건 t분의 1이 되고요. ln의 1 플러스 t가 되고, 다시 t분의 1을 로그 안에 넣게 되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네, 여기는 1, 여기는 ln의 1 플러스 t의 t분의 1승. 네, 여기가 t분의 1승. 네,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1 나누기 ln의 1 플러스 t의 t분의 1승이 되는데요. 위에서 보게 되면 중력극한, 네, 중력극한에서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x분의 1는 2가 되죠. 그래서 이걸 적용하게 되면 이 값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네, 이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값이 1이죠. 네, 그러므로 극한값은 exponential의 x가 됩니다. 그래서 exponential x를 미분하게 되면 exponential x가 됩니다. 네, 다음은 exponential이 아닌 경우에 네, a의 x를 미분할 때는 뭐가 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우는 a의 x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수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2의 ln의 a의 x승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게 되면 ln이 미수는 2, 여기도 2가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것은 x를 앞으로 빼게 되면 exponential의 x의 ln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는 ax는 네, 지수함수라고 표현했는데 이 경우에는 네, 지수함수하고 상수함, 다항함수의 네, 합성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분하게 되면 dx의 a의 x승 미분하게 되면 네, 이 함수의 미분하고 똑같습니다. exponential의 x의 lna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네, 지수 함수하고 네, 1차 함수의 합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함수의 합성이 먼저니까 네, 지수 함수 미분하게 되면 exponential의 x의 lna가 되고 x 곱하기 lna를 미분하게 되면 lna가 되죠. 네, 그리고 exponential의 x의 lna는 이 시계에서 ax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x 곱하기 ln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가 2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네, 로그 a가 붙는다는 것을 네, 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로그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x의 ln x. 네, 이 경우에는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양수인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x. 네, 그러면 일단 정의에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ln의 x 플러스 델타 x 빼기 ln 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서 이것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ln의 1 플러스
ln의 x분의 x 플러스 델타 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1에 ln의 이 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1 플러스 x분의 델타 x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식을 여기는 x분의 델타 x분의 하니까 이 식을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x분의 1 곱하기 델타 x분의 x ln의 1 플러스 x분의 델타 x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x분의 1은 관련 없으니까 x분의 1 앞으로 뺄 수 있고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요 식도 여기에는 델타 x분의 x도 안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n의 1 플러스 x분의 델타 x 나누기 델타 x분의 x가 됩니다. 네, 요식 잘 보게 되면 괄호 안에 있는 값하고 x 플러스 델타 x 여기는 델타 x분의 x 이거는 앞에서 배운 중력한하고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네, 중력한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1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 여기에 있는 x하고 x분의 1이 서로 역수죠. 그래서 역수 관계만 이루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분의 델타 x분의 x가 서로 역수 관계로 입니다. 그래서 중력한에서 이 안의 값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x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6번도 우리가 비슷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36번 경우는 로그의 a의 x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연 로그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ln x 나누기 ln a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하게 되면 이거는 ln a분의 ln x를 미분하는 것과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ln a는 그대로 두고 ln x 미분하게 되면 x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분식에서 x 곱하기 ln a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미분, 로그함수의 미분하고 앞에 있는 상감수의 미분은 중요극한하고 밀접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쌍곡선 함수, 쌍곡함수 관련된 미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곡함수의 미분은 앞에 있는 상감수의 미분하고 밀접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쌍곡함수 하이퍼사인, 하이퍼코사인 미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미분 보기 전에 정의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인 하이퍼 x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익스포넨셜 x 빼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이퍼 코사인 x는 익스포넨셜의 x 빼기 익스포넨셜의 플러스 되면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래서 쌍곡선 함수인 경우에는 지수 함수하고 밀접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함수의 미분을 잘 알게 되면 쌍곡선 함수의 미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이퍼탄젠트, 하이퍼컨탄젠트, 하이퍼세칸트, 하이퍼코세칸트는 앞에 있는 상가함수의 정의하고 밀접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하이퍼 탄젠트 x는 뭐가 되는가 하면 하이퍼 코사인 x분의 하이퍼 사인 x가 되고요. 하이퍼 코탄젠트 x는 하이퍼 사인 x분의 하이퍼 코사인 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코세간트 x는 하이퍼 코사인 x분의 1 되고 하이퍼 코세간트 x는
하이퍼 사인 x분의 1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정의를 사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네, 하이퍼 사인, 하이퍼 코사인의 정의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미분 보게 되면 익스포넨셜 x 미분하게 되면 익스포넨셜 x가 되고 익스포넨셜을 마이너스 x 하게 되면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x 해가지고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 사인을 미분하게 되면 하이퍼 코사인, 하이퍼 코사인 미분하게 되면 하이퍼 사인이 됩니다. 네, 하이퍼 탄젠트 할 때는 하이퍼 세칸트 x의 제곱이 되고요. 하이퍼 컨탄젠트 할 때는 마이너스 하이퍼 코세칸트 제곱이 되겠습니다. 네, 하이퍼 세칸트 미분했을 때는 마이너스 하이퍼 세칸트 x 하이퍼 탄젠트 x가 되는데 앞에 있는 네, 상감수하고는 조금 틀리죠. 앞에 상감수 경우에는 여기가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네, 여기는 쌍곡상수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네, 여기도 틀리죠. 원래는 마이너스에 있는데 여기는 플러스가 됩니다. 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역상감수, 네, 역함수의 미분에 관련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함수의 미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y인 같기로 f의 역함수가 됩니다. 네, 그러면 중분 필요 조건이 뭐가 되는가 하면 이때는 x는 각기 fy 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역함수 미분을 해야 되는데 역함수 대신에 이런 형태로 표현해 가지고 x 각기 fy 해 가지고 음함수의 미분법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dx의 f 역함수 미분 이거 할 때는 이 식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고쳐 가지고 x는 각기 fy로 고쳐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여기가 1이 되고 fy를 미분하게 되면 fy는 합성함수죠. f라는 함수하고 y라는 함수의 합성이 돼가지고 일단은 f'의 y 곱하기 y 미분하게 되면 y'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f 역함수 x는 y가 되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y'는 각기 f'y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y'하고 뭐가 똑같은가 하면 이 식이 똑같습니다. 네,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f'y를 다시 y를 x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y 같기로 사인의 역함수라고 하면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x는 같기로 사인 y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y의 범위가 주어집니다. 이게 감수가 존재하려면 y 범위는 일반적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사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x의 사인의 역함수를 미분을 할 건데요. 여기에 있는 이 함수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변 미분하게 되면 이게 1, x가 미분하게 되면 x는 1, 그리고 sin y 미분하게 되면 cosine y 곱하기 y 프라임이 됩니다. 그래서 y 프라임은 같기로 cosine y분의 1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있는 cosine y를 다시 x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식 보게 되면 sin y는 x가 되니까 이 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1 마이너스 sin y 제곱분의 1이 되는데요. 여기서 봤을 때 y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파이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코사인 y는 양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0보다 큽니다. 양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여기에는 마이너스만 됩니다. 플러스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 sin y가 x가 되니까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 루트에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인의 값을 미분하게 되면 루트의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되고요.
코사인의 함수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의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잘 보게 되면 사인의 함수, 탄젠트 함수, 세칸트 함수일 때는 다 앞에 플러스가 되고요. 코사인의 함수, 코탄젠트 함수, 코세칸트 함수일 때는 앞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탄젠트의 경우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1 되고 세칸트 역함수 때는 x의 절대값분의 루트의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사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사하게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역상공수 함수인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데요. 네, 이 경우에도 우리가 정의를 사용해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적분 관련된 기본 지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 미분하고 적분의 관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분하고 적분 관계 1. 함수 fx가 연속 함수일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연속 함수입니다. 연속 함수일 때 gx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게 되면 gx는 적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ft dt의 적분, 상한하고 상하는 x, 하하는 a가 되고 플러스 c 했을 때 이 gx를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fx가 된다는 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c는 뭐가 되는가 하면 ga가 됩니다. 즉 다시 놓고 말하면 적분에서 상한하고 하한이 똑같게 되면 이 함수값은 0이다는 게 관건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미분하고 적분의 관계 2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앞에서는 미분하고 적분의 관계가 되겠고요. 제일 법칙은 미적분의 관계 1을 다시 적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dx의 ft dt의 상한하고 하한이 xa가 되고요. 이럴 때 fx 하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fx가 된다가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적분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적분 함수가 여기 g'x가 비적분 함수인데요. 비적분 함수가 어떤 함수의 미분인 경우에는 gb-ga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분을 직접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도함수인 경우에 그래서 적분을 할 때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치환적분하고 부분적분이 있겠습니다. 치환적분인 경우에는 우리가 잘 관찰하게 되면 f라는 f함수하고 g라는 함수의 합성이 되는데요. 안에 있는 밖에 있는 g'x는 안에 있는 gx의 미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치환적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x를 u라고 두게 되면 이 식을 다시 표현하게 되면 fu du가 됩니다. 왜냐하면 du는 gx가 되니까 u는 gx가 되니까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du는 g'x d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치환적분이라고 합니다. 치환적분과 더 많이 쓰는 게 뭐가 되는가 하면 부분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적분인 경우에는 fx g'x의 dx의 적분은 fx gx 빼기 f'x의 g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분적분 보게 되면 똑같이 적분이 있는데요.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비슷하게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부분적분을 적용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왼쪽에 있는 적분이 오른쪽에 있는 적분보다 어려운 경우가 되어야 됩니다. 혹은 뭐 같은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부분적분을 적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제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적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곱하기 sin x의 dx. 이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적분을 사용해 가지고 직접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부분 적분을 이용할 건데요. 부분 적분을 이용할 때 보게 되면 fx하고 g'x 하니까 일단은 fx하고 gx를 잘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에는 fx는 x라고 두고요. g 프라임 x를 sin x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첫 번째 방안이 되겠고요. 일단 첫 번째 방안이 있고, 네, 두 번째 방안인 경우에는 아래다 쓰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안. 네, fx는 sin x, g 프라임 x는 x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분적 분류형할 때 fx하고 g 프라임 x로부터 f 프라임 x하고 gx를 네,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방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네, 여기다가 계속을 해가지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f 프라임의 x, f 프라임 x 하게 되면 이거는 1이 되고요. 네, gx 계산하게 되면 이거는 g 프라임 x가 sin x니까 gx는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됩니다. 네. 그래서 부분적 분리 적용하게 되면 1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 fx 곱하기 gx 하니까 fx가 x, gx가 마이너스 코사인 x 하니까 마이너스에 x의 코사인 x 마이너스 여기는 f 프라임 x의 gx 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가 되겠네요. (1) 곱하기 코사인 x의 dx. 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네, 원래는 네, x 곱하기 sin x였는데 부분적분 한번 이용하니까 1 곱하기 코사인 x 하니까 앞에 있는 적분보다는 조금 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게 되면 마이너스 x의 코사인 x 플러스 sin x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네, 성공을 했습니다. 네, 2번 같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하면 f 프라임 x f 프라임 x가 필요합니다. f 프라임 x 하게 되면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 x가 되겠고요. 네, gx는 g 프라임 x x니까 gx는 2분의 1의 x제곱이 됩니다. 네, 원래는 플러스 c가 있는데요. 이 c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분의 1의 x제곱 해서 다시 적용하게 되면 사인 x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빼기 코사인 x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의 dx.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보게 되면 앞에 있는 적분은 x 곱하기 sin x, x의 차수가 1차고요. 위에 있는 적분은 코사인 x 곱하기 2분의 x제곱. 코사인은 똑같은데 2분의 x제곱 차수가 2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네, 안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분적 분이용할 때 네, 잘 선택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네, 왼쪽에 있는 적분에서 오른쪽에 있는 적분으로 바뀔 때 오른쪽에 있는 적분에 네, 당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당식 차수가 왼쪽보다는 낮아야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경우에는 로그 함수에 관련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 곱하기 ln x의 dx 라고 적을 수가 있는데요. 뭐 이 경우에도 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경우에는 fx는 x라고 두고요. g 프라임 x는 ln x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뭐 두 번째 경우에는 fx는 ln x라고 두고요. 네, g 프라임 x는 x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 잘 보게 되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g'x로부터 gx가 뭐가 될지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lnx는 어떤 함수 미분하면 lnx가 될까는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는 거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2번 같은 경우에는 네, 됩니다. 왜냐하면 fx를 미분하게 되면
네, lnx 미분하면 앞에서 배웠으니까 요거는 x분의 1이 되고요. gx는 뭐가 되는가 하면 네, g'x가 x니까 gx는 2분의 x제곱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분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하게 되면 lnx 곱하기 하니까 2분의 x제곱에 ln의 x 마이너스 네, f'x f'x는 x분의 1 gx는 2분의 1의 x제곱의 dx가 되겠죠. 네, 그래서 2분의 x제곱의 lnx 빼기 둘 곱하면 2분의 x의 dx가 되므로 2분의 x제곱의 lnx 마이너스 4분의 x제곱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lnx에 있게 되면 lnx는 fx로 선택하고요. x는 g'x로 선택을 합니다. 네, 그러면 lnx를 부분적분을 사용해 가지고 한번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경우에는 네, sin x exponential x의 dx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똑같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에는 fx는 sin x, g'x는 exponential x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fx는 exponential x, 네, g'x는 sin x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개가 다 되는데요. 네, 1번 같은 경우에도 되고요. 네, 2번 같은 경우에도 네, 가능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1번 선택하게 되면 1번에서 fx를 sin x, g'x를 exponential x 하게 되면 네, 이 경우에는 우리가 두 번을 적용해야 되는데요. 두 번 할 때 두 번째의 경우에도 fx는 sin x, g'x는 exponential x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하게 되면 fx는 sin x, g'x는 exponential x니까 f'x는 cosine x가 되고요. g'x가 gx는 exponential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용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sin x exponential x 마이너스 cosine x의 exponential x의 dx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네, sin x 곱하기 exponential x의 dx가 되는데 여기는 sin x exponential x 여기도 cosine 됐네요. 그래서 이 경우도 우리가 똑같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1번, 2번이 있죠. fx는 cosine x, 네, g'x는 exponential x가 되는데요. 만약 우리가 1번 선택했다면 똑같이 fx는 상함수, g'x는 지수함수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적용하게 되면 네, 다음과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sin x의 exponential x 마이너스 네, 코사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사인이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네, 보겠습니다. fx가 지금 코사인 x g'는 exponential x 그러니까 f'x는 마이너스 사인 x 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x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sin x exponential의 x의 dx가 되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c가 있고요.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가 sin x의 exponential x의 dx가 되고 여기도 sin x의 exponential x의 dx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식을 왼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네, 2배의 sin x exponential x의 dx는 각기 sin x 플러스 cosine
x의 exponential x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1을 나누면 우리가 구하려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sin x exponential x의 dx 하니까 이 식은 2분의 sin x 플러스 cosine x의 exponential x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분적분을 이용할 때 여기에는 fx하고 g'x를 잘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칙은 이래요. fx g'x 했을 때 일단 g'x로부터 gx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fx로부터 fx 계산하는 거는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적분이 오른쪽에 있는 적분보다 어려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기본 적분 공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 n승의 du 하게 되면 n 플러스 1분의 u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u분의 1의 du 하게 되면 ln의 u, 여긴 절대값을 씌울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c가 되고요. exponential u의 du 하게 되면 exponential u 플러스 c가 됩니다. sin u의 du 하게 되면 마이너스 cosine u 플러스 c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적분은 미분의 역분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적어놓고 한번 검산해 보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u의 du 하면 sin u 플러스 c가 되고 탄젠트 u 하게 되면 마이너스 ln의 코사인 u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탄젠트 u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우리가 지환적분을 이용해 가지고 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